대한항공이 마일리지에 관한 개편을 4월 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그 이전에 마일리지 공제를 받음으로써 기존 혜택과는 다른 불이익을 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인타운 내 샤프 여행사는 개편이 시작되면 마일리지를 이용한 무료 항공권이나 좌석 승급 등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3월 말까지 마일리지 공제를 받도록 할 것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예를 들어 마일리지 이용 시 한국 왕복은 기존 7만 마일 규정에서 8만 마일 등 더 많은 마일리지가 필요하게 된다는 지적입니다. 대한항공 측 마일리지 규정에 따르면 대한항공 운항 노선에 한해 보너스 항공권이 발급될 수 있으며 특정 예약 등급을 적용해 발권된 항공권에 한해 좌석 승급 보너스를 사용할 수 있지만 50% 이상 할인된 항공권, 기타 좌석 승급 보너스 불가 조건으로 판매된 항공권은 제외됩니다. 마일리지 사용 가치는 시즌, 수요, 노선 예약 상황 등에 따라 다르며 실제 구매 시점에서 결정됩니다. 또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보너스 항공권을 발권해 스카이팀 회원 항공사를 탑승할 수 있으며 스카이팀 제휴 항공사에서 스카이팀 좌석 승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카이팀 외 제휴 항공사에서도 보너스 항공권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한인타운 내 동서 여행사도 정확한 내용은 실제로 어느 지역에서 어디로 가는지 직접 입력해야 하는 등 불확실한 점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마일리지 시행 규정의 개편이 곧 이루어지면 탑승객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규정보다 더 강화된 마일리지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미리 축적된 마일리지를 3월 말까지 사용할 것이 권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한인들은 안 그래도 마일리지 공제로 사용할 수 있는 좌석 수가 제한돼 있어 불편한데 이제 마일리지까지 더 많이 공제한다는 것은 횡포에 가깝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한인은행들이 올해 한국의 설 명절을 앞두고 무료 해외 송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올해 설이 예년보다 이른 1월 22일 일요일로 다가옴에 따라 대부분의 한인은행들이 1월 둘째 주부터 설 연휴 직전까지 한국 송금 시 수수료를 면제하는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특히 올해 설을 앞두고 원화 대비 달러 환율이 지난해 추석 전후보다는 조금 내려갔지만 작년 초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어서 달러당 원화로 송금받는 실제 액수가 예년보다 늘어 미주 한인들의 한국 송금이 더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시카고 지역 한미은행의 경우 오는 17일부터 무료 송금 서비스를 시작해 설 연휴 직전인 20일까지 송금 수수료를 면제해 줍니다. 대상 국가는 한국, 홍콩, 중국, 베트남, 인도, 파키스탄 등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의 경우는 이보다 빠른 13일부터 시작해 20일까지 무료 송금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대상 국가는 한국, 홍콩, 중국, 베트남, 대만 등입니다. 한인 은행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무료 송금 서비스를 이용하면 수수료 20에서 30달러 또는 그 이상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버지니아주 뉴포트 뉴스의 리치넥 초등학교에서 지난 6일 6살짜리 1학년 학생이 수업 중 언쟁을 벌이던 30대 여선생에게 총을 쏴 중상을 입혀 세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선생은 아직도 병원 치료 중인데 미국 사회가 충격에 빠진 모양새입니다. 필립 존스 뉴포트 뉴스 시장은 이 사건은 미국 사회의 레드 플래그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떻게 수업 중 선생님에게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학교 측은 아연실색하고 있습니다. 스티브 드류 뉴포트 뉴스 경찰서장은 9일 총격은 결코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며 교실에서 논쟁을 벌이다 일어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6살 아이는 집에 있던 어머니 소유의 권총을 백팩에 넣어가지고 학교에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총은 6살 아이의 어머니가 합법적으로 구매한 것입니다. 경찰은 여교사와 6살 아이의 신원은 물론 이들이 무슨 일로 언쟁을 벌였는지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총기 폭력 전문가들은 이런 총격 사건은 어린 학생이 학교에 총을 가지고 와 교사를 다치게 한 극히 드문 사건 중의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가 최광철 미주 부의장에게 직무정지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됩니다. 통보는 석동현 사무처장의 명의로 된 이메일 직무정지 통보 공문으로 5일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최 미주 부의장은 김관용 수석 부의장이 아니고 사무처장이 보낸 직무정지 통보 공문은 명백한 월권행위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앞서 평통 사무처는 지난 11월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한반도 평화 컨퍼런스와 관련해 다수의 민원이 접수돼 조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 윤석열 정부의 대북 노선과는 반대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평통사무처에 진정을 보낸 바 있습니다. 이에 평통사무처는 현 정부의 대북관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컨퍼런스를 워싱턴 DC에서 개최하고 연방 의원들을 초청해 전 문재인 정부의 대북 노선에 대한 지지를 요구한 것에 대한 반발을 의식해 이번에 직무정지 통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주의 보수파 한인들은 이번 사무처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주 민주참여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최 부의장은 12명의 연방 의원들로부터 봉사상과 칭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사 출신 민주평통사무처장으로부터 직무정지 통보와 겁박을 받고 있다면서 직무정지 무효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습니다. 최 부의장은 올 8월 말까지 부의장의 직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향후 미주 평통에 관한 사무처의 결정이 어느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공격무기 금지 법안이 최종 투표를 위해 일리노이 하원으로 다시 향함에 따라 일리노이주는 곧 미국에서 공격무기 금지 법안이 통과된 주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원이 일리노이 공동체 보호법을 통과시킨 지 4일 만인 9일, 일리노이주 상원은 일리노이주에서 어떠한 공격용 무기도 배달, 판매 또는 구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상원의 법안은 원래 하원의 법안에 몇 가지 중대한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엠마누엘 크리스 웰치 하원의장과 더불어 제이비 프리츠커 일리노이주 주지사는 지금의 시급성에 부합하는 법안이 필요한데 현재 상원에서 발의된 법안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며 변화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9일 협상 이후 상원이 34대 20의 표차로 HB 5471로 불리는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그러한 변화의 많은 부분이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이 법안이 제이비 프리츠커 주지사에 의해 서명될 경우 대다수 보수단체들과 일리노이주 소총협회는 이 법안이 헌법 24차 개정안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시행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은퇴한 윌 카운티 보안관 테리 크리미어는 발표문에서 무기를 겨냥한 포괄적인 법안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일리노이 주민들은 총기를 소지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을 무장 해제하는 법안을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리노이주 노스브룩시는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은행 강도를 수배했습니다. 노스브룩 경찰은 지난 1월 9일 월요일 오후 12시경 240 스코키 블루버드 길에 위치한 핍더드 뱅크에 무장 강도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스브룩 경찰은 2명의 흑인 남성이 은행에 들어와 창구 직원에게 다가와 소지한 총기를 겨누며 돈을 요구했고 갈취한 돈을 들고 도망쳤습니다. 무기로 인한 부상자나 손님의 피해는 없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시카고 연방수사국에서 조사 중이며 은행 강도와 관련된 모든 정보의 제보는 FBI 전화번호 312-421-6700번으로 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솔저필드 보수와 관련한 한 개발단체는 지난 7일 시카고의 솔저필드와 경기장 주변 지역을 개조하자는 제안을 발표했지만 이 계획은 1년에 심각한 처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역사적인 경기장에 돔을 추가할 뿐만 아니라 좌석수를 늘리고 팬들을 위한 엔터테인먼트 구역과 환승센터로 경기장을 둘러싼 지역을 완전히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번 리모델링 계획을 주도한 랜드마크 개발그룹의 회장 로버트 던은 이 프로젝트가 경기장 주변 개발에 대한 많은 우려를 해결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시카고가 가진 장점은 믿을 수 없을 만큼의 훌륭한 시민 문화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오직 빠진 것은 오락과 교통이라고 말했습니다. 던은 돔이 슈퍼볼과 대학경기연맹 NCAA 파이널 4와 같은 최고의 이벤트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경기장에 핵심 변화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던은 또 다른 이점은 경기장을 개조하는 것이 결국 새로운 경기장을 건설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들 것이라는 것이지만 예상치는 여전히 20억 달러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통센터 설립과 제반 엔터테인먼트 구역 건설은 잠재적으로 38억 달러 이상의 비용이 든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카고 납세자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도 문제입니다. 지지단체인 프렌즈 오브 더 박스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타당성 연구를 모색할 것이라고 밝히고 나섰습니다.
재정적인 비용은 차지하고라도 시카고 베어스는 알링턴 하이츠 교회의 경기장 이전 프로젝트를 추진, 알링턴 경마장 부지의 구매 계약 세부 사항을 협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향력 있는 스포츠 컨설턴트인 마크 가니스는 베어스가 알링턴 하이츠로 이전할 때 솔저 필드에서 뛸 또 다른 NFL 팀을 끌어들일 가능성은 거의 제로다라고 말했습니다. NFL 팀이 있든 없든 시카고 명소인 솔저 필드 개발과 관련해 새로운 환승센터 및 오락시설을 짓는 데 관심이 있다고 거듭 주장하지만 그 프로젝트의 범주와 총 비용 등을 정하기 위한 개발 타당성 조사는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대 글로벌 공중보건대가 미국 의학협회 저널인 자마에 발표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상당수가 고용주를 통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만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제공되는 건강보험은 과거보다 혜택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조사는 지난 2년간 고용주나 노조를 통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은 19에서 64세 성인 23만 8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입니다. 특히 2020년의 경우 고용주를 통해 보험에 가입한 여성의 6%가 비용 때문에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필수 의료 서비스를 건너뛰는 남성도 많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성들의 경우 정신건강, 치과 서비스 분야에서 코페이 부담이 커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년간 정신건강 관리를 감당할 수 없었던 여성이 2%에서 6%로 3배 이상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또 남녀 모두 치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2000년부터 현재까지 매년마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신건강협회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성인의 54% 정도는 치료를 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으며 주 원인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치료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